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 거무의 인간문화재로 있는 유영희입니다. 또는 예능 보유자라고도 하지요. 저희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무형문화재와 또한 모든 예술을 가지고 발굴 복원하는 단체이면서 전승하는 단체지요. 저희들이 민속예술보존회에서 하는 일은 특히 해마다 농계제에 저희들이 의암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의암별제라는 것은 특별하게 의기 농계의 제사이지요. 그 농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저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계 제사 때 보면 왜 이게 의암별제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다. 그것은 의기 농계에 대해서 특별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의암의 농계의 특별한 제사다라고 해서 의암별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의암별제를 지낼 때는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왜 여자들로만 구성되어서 재간들로 꾸려져 있나라는 혹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요. 그분들 생각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문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렇게 총간, 아한간, 종간이 있는 제사에는 남자분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의기의 농계의 제사이기 때문에 농계는 예전에 교방의 기녀로 있었기에 그 기녀들 후배들이 농계를 추모하는 뜻에서 전부 다들 헌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침례자들이 여성들로만 꾸며져 있지요. 그래서 선배의 농계의 넋을 기리면서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3일 낮밤을 교방의 기녀들이 여러 가지의 악가무를 펼치고 또한 시민들의 애환을 달래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각 다른 지방에서도 한량들이 들어오고요. 또 진주 기녀들이 300명 정도 모여서 이런 의암별제를 지낼 때는 각처에서 한량들이 300명 이상 더 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낮밤을 악가무와 함께 시서화도 같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의암별제입니다. 그래서 또한 교방의 강기들은 현대의 이야기를 한다면 종합 예술인이지요.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현재의 전통 음악이나 전통 무용이나 전통 악기를 배울 수가 없는 또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 당시에는 강기라고 하면 좀 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대단히 귀하고 귀한 자료를 남겨주신 기녀들이지요. 그래서 저희들 후배들이 그것을 지금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전선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진주 건물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대학교 강의와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예절과 함께 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절과 함께 그런 우리의 전통 예절 교육과 함께 예의를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면서 또한 충효와 호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배려를 가르치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다 말 못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1593년 계사는 순위 때 일본군에 의해서 이 진주성 내의 모든 공감민 7만여 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당시에 임난 때 우리의 7만 군관 우리 일반 시민과 군인들이 함께 전사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장들이 마지막으로
그 적장들, 외장들 손에 죽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난강물에 뛰어들어서 투신을 한 분도 계신데요. 그것을 본 농계는 배가 비록 기녀이지만 그냥 갈 수 없고, 그리고 외장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비록 기녀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시님을 위해서 내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 그러나 혼자 가진 않겠다 해서 외장을 껴안고 물에 순국을 투신하셨지요. 그때 사실은 어얀 바위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예쁘게 차려입고요. 아주 이쁜 얼굴을 가지고 예쁘게 차려입고서 춤을 너울너울 추고 있으니까 적장이, 외장이 홀딱 반해가지고 나랑 같이 놀자, 올라오너라 한 것을 농계는 네가 오너라 이렇게 해서 불러내서 바위에서 같이 춤을 추다가 좋은 듯이 끌어안고 사랑하듯이 끌어안아서 물속으로 투신한 것이지요. 그래도 그 여인의 힘으로서 남자가 버둥거리면 절대 놓칩니다. 그러나 열 가락을 낀 손가락은 아니고요. 쌍가락질을 끼고서 깍지를 딱 끼고 끝까지 버텨서 같이 승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높은 뜻을 저희들이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진주 목사인가 다른 데 계시던 그 발굴한 분부터 성기혁 선생님, 네네. 네, 지금까지. 네. 어얀별제를 그때 1868년도에 진주로 부임하신 박원의 정현석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기 와서 보고 이 기녀들의 아주 투철한 정신, 진주 정신을 살리면서 이것을 그냥 제향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얀별제다 해서 특별한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박원 정현석 목사님께서 이것을 지금은 그 목사라는 호칭이 도지사지요. 그 당시는 진주가 도지사로 목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경남 일대에 있는 모든 교방의 문화는 전부 수록해 두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것을 살려서 그래서 특별한 제사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어얀별제를 3일 낮 밤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만나면서 이것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없애버리고 못하게 한 것이지요. 그 이후 해방이 되었지만도 우리가 우리 문화를 찾을 겨를도 없고요. 또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고운창 성계옥 선생님, 즉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고운창 성계옥 선생님께서 교방가요라는 책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책을 보니까 아주 높은 학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문학과를 다니면서 도서관 집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던지 만 2년 만에 그 책을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 뜻을 다 풀이해서 보니까 어얀별제라는 이 특별한 제사가 있구나. 이것을 복원시켜 봐야 되겠다 해서 근 8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 있는 학자들과 함께 또한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 학과무를 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이것을 논의하고 토론해서 서로 교류해가지고 이것을 1992년도에 드디어 임난 400도를 기해서 이것을 복원해서 그날로 이것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봉행했는데 1992년에 다시 봉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저희들은 어얀별제로는 26회째이고요, 올해가. 그러나 2002년도부터는 진주시에서 봄축제라 해서 농계제라는 타이틀로 바뀌어서 농계제로서는
지금 올해가 1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대단히 깊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진주 남쪽의 기녀는 진주에 있고 아주 명소가 진주 기녀가 대단하다는 것. 평양 기생, 남쪽 진주 기생이 대단한 이유는 특히 진주 기생이 더 대단하다. 왜냐? 그 정신이 농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기녀들이 후배들이 계속 그 정신을 갖고 있었기에 진주 기생 산홍이라는 기생은 우리나라에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아주 친일파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애첩으로 들어온다면 너를 평생도록 아주 호시호강시키겠다 했지만 내가 나라를 팔아먹은 너 같은 도둑놈한테 내가 길부터 살 바에는 나는 죽어버리겠다. 본인이 직접 스스로 자결한 산홍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험단에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농계 형님은 정말 뜻깊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건만 나는 그동안에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고 있었는가? 그런 후회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이지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 건무의 후예인 제가 우리 농계님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한 진주 건무를 춤을 출 때는 호국과 충효와 민족 정기의 정신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것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귀하고 친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 말기 조선 시절의 관기나 기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시하였기 때문에 한 자락의 기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 건무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는 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진주에 오셔서 약 24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진주 건무를 한번 보시고 이 족성도각에서 보신 것이지요. 보시고는 그분들한테 극찬의 시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무검편정 미인이다 해서 칼춤을 추는 여인들의 정말 미인들에게 준다 해서 그 시를 남겨서 한 편의 시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기녀에 대한 어떤 것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 매천 황연 선생님께서는 매천 야록에 진주 기생 산홍이가 건물을 잘 주었다네 라고 한 구절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는 건무가 대단히 유명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중요한 춤을 잘못하면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문화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967년도에 진주 건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가무형문화재 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지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뭐 진주에서 해달라 어떤 누구가 해달라 소리 하기 이전에 국가에서 스스로 나와서 이것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했고요. 그 이후 국가무형문화재 춤은 7가지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탈을 쓰고 하는 저용무와 연하대모, 학의 모양의 의상을 입고 하는 춤, 얼굴 나오지 않는 춤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빼고는 얼굴 내놓고 추는 춤은 5가지 뿐이 없지요. 국가문화재. 그 중에서 진주 건무가 제일 먼저 지정됐고, 그 다음에 승무가 68년도에 지정되고, 그 다음에 69년도, 그렇게 70년대는 학연화 대무 이런 것이 계속 88년도에는 태평무, 90년도에 살풀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 건무는 역사가 대단한 것이지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것이 절대 이것도 바뀌면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문화재청에서 2년 전에 나와서 전부 기록하고 또한 촬영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연별제가 대단히 국가적으로 아마 이름 있는 그러한 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자료가 충분하니까요.
근데 궁중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궁중에서는요 건물을 추면 왕 앞에서는 2명 또는 많이 추면 4명까지 추었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은 8명을 춘다고 해서 예전에는 8건물하고도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무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제는 16명 또 24명 이렇게 배로 해서 춤을 춥니다. 이번에 어연별제 때 헌무로 올린 춤이 진주 건물은 항상 헌무로 올립니다. 그 헌무에 이번에는 32명이 올라와서 춤을 추었지요. 네. 민속예술보존회는 1974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이것을 지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성하고 개성하고 발굴하고 복원하고 하는 작업 꾸준히 하셔서 저희들은 선악 배따락이라는 것도 지금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 작품과 보무라는 작품, 궁중에서 하던 춤이지요. 가운데 북을 두고 북을 두드리면서 추는 춤, 향발무, 아방무 이렇게 궁중에서 연행되었던 춤들을 다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원시켜 놓았고요. 우리 고장 성교육 선생님께서는 보락이라는 춤도 발굴 복원해서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진주에서 한량무라고 되어 있는 그것도 같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복원 작업해서 발굴하신 분이고요. 워낙에 작품을 많이 발굴 복원하신 분이고 그 이후 우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바로 제가 이사장직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오래돼서 이제는 다른 분에게 좀 돌려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보고 자꾸 일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늘 하는 것이 진주 건무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요즘 젊은이들이 볼 때는 너무 느리다, 재미없다 이렇게 해서 좀 비인기 종목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진주 건무는 어떤 음악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제가 50명을 타악과 함께 퓨전 건무를 해서 아주 신나는 타악 반주로서 자쿵자쿵 이렇게 해서 50명이 한마당에 서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지금도 굉장히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작품이고요.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그 장르에 이 칼춤을 올리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